안녕하세요, 토리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로 인한 패닉셀로 나스닥과 다우조스 등 주요 증시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한때 장중 2700선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그 시기는 3월 이전인 2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형은 봄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아서 진흙탕으로 변해 탱크 사용이 녹록지 않게 변합니다. 유럽에서는 진흙장군이란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는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러시아 침공이 예상되는 것이죠. 즉, 전쟁 발발 시 지금으로부터 약 2주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마치 전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수적인 태도로 시장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100만 번에 하나라도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자재 가격의 급등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천연가스 원유의 생산 비중은 각각 16%, 12% 수준으로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은행 간 자금 이동하는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차단할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관련 금융거래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경제 악화를 불러올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작용으로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수출이 유럽 등 러시아 의존도가 큰 지역까지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1월 13일 기준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이 93달러에 거래가 되며 8년 만에 국저가 100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치솟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1200원 수준까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체감하는 주가는 이미 배럴당 100달러 넘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가의 급등은 세계 공급망의 혼란을 또 한 번 초래해 결국 인플레이션의 위기로 이어지고 원자재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죠. 두 번째는 곡물 가격의 폭등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시장에서 보리, 밀, 옥수수는 수출량 기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수출이 중단돼 밀 가격이 급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사이에 미국 콘 가격은 10% 이상 급등을 했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2%가 상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본격 갈등이 시작된 지난 10개월 추이로만 살펴봐도 식량의 가격 지수가 폭등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최근의 식료품값 인상을 모두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연쇄적인 가격 악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름을 붓는 형국인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악화입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떠오른 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은 반도체 수출을 차단하는 강경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러시아 침공이 현실화가 된다면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모스크바 인근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TV를, LG전자는 모스크바 외곽 루다 지역 공장에서 가전과 TV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2021년 한국의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은 7,400만 달러, 전체 반도체 수출의 0.6%에 불과하고 TV와 가전은 러시아 시장 비중이 유럽이나 미국 정도로 크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때는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기준 약 30%대로 1위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프로세서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에 스마트폰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역시 미국의 기술을 쓰지 않는 반도체는 없습니다. 즉, 미국의 제재 범위가 미국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내포한다면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모두 다 제재를 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 때처럼 미국의 기술과 디자인을 사용해 제조한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을 막는 방식의 제재를 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산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한국 제품의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선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확장을 추구해왔습니다. 자연적인 경계와 방벽이 없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쪽 평원지대에서 발원한 탓에 끊임없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중세 때까지는 몽골족으로 상징되는 초원 유목 세력들,
근데 이후에는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 유럽 세력들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위해 택한 방법은 바로 팽창입니다. 주변의 이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자연적인 방벽이 있는 곳까지 확장해 안보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모스크바 등의 중심에서부터 변방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 완충지대를 확보한 것이죠. 하지만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다는 점은 러시아에 남겨진 최후의 난제입니다. 북쪽은 얼어있고 남쪽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에 막혀있습니다. 바닷길이 막힌 후 효율이 안 되어 경제가 불안정하고 해상 장악이 안 되니 군사활동에도 제약을 받아 이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지죠. 바다가 없는 것은 경제와 외교, 국방 등의 연쇄적인 문제를 낳고 맙니다. 전성기였던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 시절에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소련이 해체되고 흑해로 나가는 길목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분리독립은 러시아의 고립으로 이어지고 말죠. 그 결과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의 황금기 10년을 제외하곤 국가의 경제체제가 오롯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에 의존한 탓에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분리는 옛 소련을 정통으로 삼는 러시아에게 많은 것을 잃게 한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확대가 되며 러시아는 다시 한번 옛 소련이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악의 명분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러시아 영토 근처에 모스크바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자 명분이죠.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국 만장일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나토의 동쪽으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것처럼 이번 기회를 러시아의 정치 외교의 이권을 친러시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죠. 물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승자 없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가 빠르게 우크라이나 장악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스위프트 차단, 석유 천연가스 수출 중단, 반도체 수급 중단 등 전쟁 이면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장악으로 얻는 이득보다 더 치명적일 것입니다. 반면 서방 국가 역시 미국이 지원을 노리는 중국과 경쟁 중 러시아 압박까지 가세하여 이중 노선을 짊어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 현재 중국이 스위프트 차단의 대안으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들을 견제하는 스위프트 차단이라는 카드를 잃게 될 공산 역시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 중국, 러시아 연합이라는 제2의 냉전 시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즉,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적 이권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는 난제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안보 불안을 타개하려고 끊임없이 팽창했으나 그 팽창은 안보 불안의 근원이 되는 딜레마를 겪어왔습니다.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 이면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타격이 그에 대한 방증이죠. 미국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강경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전쟁 시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라는 정치적 강적을 맞서야 할 것입니다. 즉, 서방과 러시아 모두 전쟁이 발발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며 양 진영 모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그러하듯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늙은 정부이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언제나 애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번 정치적인 문제로 누군가의 아들이자 자식인 젊은이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